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장파울리 대 하이덴하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선수들의 개인 기량보다는 팀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는 편이다. 이는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거대 자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심한 팀의 성향 때문. 특히 서포터들은 자신들이 언제나 약팀으로 불리는 것을 원한다고. 이는 팬들의 성향이 상당히 좌파스러운 컬러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지난 시즌 아주 매력적인 전술로 승격을 이끈 휘르첼러 감독이 브라이튼으로 간 것은 꽤 타격이 될 수 있다. 8위로 컨퍼런스 리그로 갔다. 하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하이덴하임의 경기력이 그다지 훌륭한 편은 아니다. 특히 온더볼 역량이 뛰어난 편이 아니라서 공을 자주 소유하는 성향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단순하게 킥으로 박스를 타격해 타겟터 역할을 하는 선수의 뚝배기를 노리는 것이 상당히 잘 통하는 모습. 지난 시즌 크로스헤더 조합이 좋았던 베스테와 클라인 디스트가 모두 팀을 떠나기는 했는데 타겟터는 브루잉, 크로스는 CNG가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듯하다. 일단 공격적인 전술로 장크트 파울리가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 감독의 이탈과 함께 전력적으로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모으기 어렵다는 것이 아쉽다. 특히 하이덴하임도 압박으로 수비를 하면서 단순하게 크로스와 헤더로 공략하는 식으로 의외로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는 저득점 양상을 꽤 잘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토리노 대 아탈란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밀란 상대로의 내용은 사실상 상대가 3선에서의 수비력을 던지고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토리노의 약점은 2선 자원의 부진으로 인해서 측면을 경유해서 크로스를 올리는 것 제외하면 크게 수가 없다는 것이 단점. 자파타가 이것을 받아먹어서 아탈란타를 0-3으로 대파한 경기를 하기도 했지만 자파타도 노장이라서 경기마다 기복이 상당히 심한 성향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장기 부상으로 빠진 스카마카와 스칼비니의 대체자들의 활약이 좋았다. 레테기는 2골을 넣었고 센터백으로 내려간 더룬을 대신해서 나온 미드필더 브레시칼리니도 멀티 득점에 성공. 핵심 코어라인 2명이 빠지고도 경기력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것은 상당히 경이로운 수준이었다고 봐도 무방했다. 아탈란타의 승리가 유력할 것. 일단 지난 경기 토리노의 득점 능력은 밀란의 전술적인 이슈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고 보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아탈란타의 현재 전력도 코어라인 2명의 이탈을 상당히 잘 커버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중원 싸움에서 토리노가 부진한 편이라서 아탈란타 상대로는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잦았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피오렌티나 대 베네치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의 문제는 올 시즌에도 최전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피오렌티나의 중원 뎁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주중 경기와 주말 경기에서 모두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은 장점. 이탈리아노 감독이 사용하던 중앙 위주의 전술을 이어가는데 문제가 크게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중원에서의 체급이 리그 내에서도 수위권인 것은 명백하다. 전반적으로 디 프란체스코 감독의 성향은 중원을 공격적으로 쓰는 것. 베네치아가 2부에서도 공격적인 지공 운영을 자주 사용한 것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라치오 상대로는 33%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등 체급 차이를 극복했다고 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이 상황에서 프란체스코 감독이 수비적인 역량을 특히 원정에서 잘 보여준 케이스는 지난 시즌에도 드물었다. 피오렌티나의 승리가 유력할 듯. 일단 중원에서의 역량에서 수위권이라고 할 수 있고 베네치아가 중앙 주도권에서 밀리는 상황에서는 수비적인 역량에서 문제를 꽤 드러낸 성향의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다만 피오렌티나의 올 시즌 문제도 전방에서의 난조일 가능성이 높아서 다득점 상황을 아주 확률이 높게 보고 있는 매치는 아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레네가스 대 라스팔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리가 하위권 팀들은 대체적으로 두 줄 수비나 5백을 가동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다만 레가네스는 예외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 지난 경기에서 점유는 밀렸지만 4-2-3-1과 중원에서의 강력한 태클로 상대를 방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레가네스가 라스팔마스를 상대로도 압박을 상당히 잘 사용하는 편인데 상대 홈에서 에너지 레벨이 하락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들의 홈에서는 라스팔마스를 잘 상대했던 편이다. 라스팔마스의 플레이는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스러운 지공이다. 따라서 상당히 템포가 느린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 듯. 다만 이 상황에서 라스팔마스가 강한 압박을 만나면 홈원정을 가리지 않고 부진한 흐름. 지난 시즌 헤타페, 오사수나, 라요 같이 압박 라인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팀에게는 공세의 효율이 좋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라스팔마스가 지공 성향인데 이를 레가네스가 강한 중원 압박으로 저격하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생각보다 레가네스가 템백이나 두 줄 수비보다는 중원에서의 거친 플레이로 나오고 있어 적극성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일 5번째 경기 알라베스 대 베티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라베스의 특징은 수비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라는 것. 점유율이 낮은 편이기는 해도 상당히 중원에서의 압박 능력이 좋은 축에 드는 편이다. 따라서 베티스의 지공을 상당히 잘 억제하는 편이었는데 지난 시즌에도 코파델레이와 리그에서 모두 3무를 기록하면서 지지 않았다. 결정력의 부족이 아쉬운 전력이기는 하지만 버티는 수비 능력에 대한 고평가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베티스의 공격형 미드필더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모습은 나름 장점. 하지만 지난 시즌에도 헤타페, 세비야, 알라베스 등 상대의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는 좀처럼 페이스를 좋게 가져가지 못하는 흐름이 잦았다. 이는 베티스의 공세가 스피드가 부족한 성향을 띠기 때문. 이 상황에서 컨퍼런스 리그 예선까지 소화했고 2연전을 모두 원정에서 펼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승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알라베스의 강한 중원 압박이 지공 성향이 강한 베티스를 잘 제어하는 무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 물론 알라베스 역시도 수비에 비해서 점유나 결정력에서 장점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전력이 아니라서 승리까지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